지금 나는 이거 갭 투자로 여러 채 샀는데 하나가 어떻게 대박 나면 이걸 어떻게 잘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억울한 사연들을 고소해드리는 고소한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전세 사기 사연을 가지고 찾아왔는데요. 일단 사연 먼저 바로 보시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아파트를 올해 7월 1일에 6,500만 원 전세로 계약했는데 당시에 근저당권이 있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부동산에서는 그만큼 전세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 결국 이 말이겠죠. 뭐 집값에 비해서 전세 비용이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근저당권 주채무 공제하고서도 충분히 뭐 커버가 된다. 그러니까 혹시 경매 넘어가도 전세 비용 보전 받는 데는 어렵지 않다. 뭐 이런 취지일 겁니다. 전세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 책임질 테니까 안심해라. 그래서 집주인이 대출을 갖고 있고 거의 다 갚았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이제 6,500만 원 전세금을 보내셨겠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해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대출을 안 갚았고 그래서 경매로 넘어갔다는 걸 3달 전에 알게 됐다. 그러면 지금이 12월이니까 입주하고 한 2개월 만에 이제 지금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이랑 연락도 안 되고 뭐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최우선 변제권으로 이게 지금 뭐 정해진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이 많죠. 이 전세 사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기도 형사 범죄니까 형사 범죄는 고의로 어떤 범행을 해야 처벌을 받잖아요. 고의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한데 우리가 고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신문 같은 데서 뭐 미필적 고의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고 또 그보다 더 강한 그런 고의, 확정적 고의라는 게 있거든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폭행 상해는 사실은 그냥 고의로 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근데 사기 같은 경우에 특히 차용금 사기나 이런 전세금 사기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계획적으로 뭔가 상대방의 전세금이나 뭐 차용금을 편취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내가 미래에는 이 돈을 변제하고 뭐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빌리지만 당시에는 자기 어떤 경제적 여력상 그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그런 거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그런 범죄들이 대부분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고의라는 것은 어떤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그 행위로 나아갔다.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지금 칼로 사람을 찌르는 행위를 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결과가 발생한다는 거 아는데도 내가 이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찌르면 그게 이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거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으니까 확정적 고의인 거고, 다만 이것보다 약하게 내가 죽어도 뭐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에 찌르면 이건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전세 사기로 가져서 생각해보면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 보증금 처음부터 안 돌려주려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이거 전세 보증금 받으면 이 집 경매로 넘어가는 거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지금 대출금 전혀 못 갚아. 하지만 지금 나는 6,500만 원이 급하니까 어떻게든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전세금 받으면 이건 확정적 고의의 문제예요. 하지만 지금 이제 부동산 하락장이 이렇게 올 줄 몰랐고 지금 나는 이거 갭 투자로 여러 채 샀는데 하나가 어떻게 대박 나면 이걸 어떻게 잘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6,500만 원 돌려주고 싶었는데 내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이유로 사유로 부동산 하락장이 장기화되면서 집값이 폭락해서 이게 경매로 넘어갔다. 뭐 이런 사정이라면 미필적 고의의 영역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소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고소 범죄 사실을 대학으로 작성해 드리면 그 내용으로 집주인과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집주인의 정보를 좀 얻으셔가지고 미필적 고의인지 확정적 고의에 대한 그런 증거 수집을 하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좀 특별한 케이스인 거죠. 고소의 뭐 인적사항 고소는 피의자는 똑같습니다.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고,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세 계약서에 이거는 이제 주민등록번호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고 주소도 당연히 아니까 다 기재할 수 있겠죠. 주공일장 사기는 뭐 법조문은 더 이상 안 보겠습니다. 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시면 있고, 피의자는 2022년 7월 1일경 인천 어디에 있는 이 주소는 이제 풀로 쓰시면 돼요. 얻는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그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한 그 임대차 계약의 대상 목적물이 있겠죠. 그 이제 주소가 있죠. 그래서 뭐 인천 미추 홀구 뭐 땡땡땡 번지 가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겠죠. 번지에 있는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6,500만 원에, 그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전세 기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하는 뭐 2년이라고 하면 뭐 그냥 8월 31일로 제가 통상 잡겠습니다. 2024년 8월 31일 전세 보증금 6,5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네, 그리고 기망 내용은 제가 만약에 고소를 한다면 두 가지 기망을 넣겠습니다. 첫째, 일단은 6,500만 원 전세 끝나면 그대로 돌려주겠다. 이게 일단 거짓말이 돼야 될 거고, 두 번째 거짓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얼마라고 말을 했겠죠. 얼마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전세금이 낮아 전세금을 반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 이거죠. 이걸 이제 두 개로 나눈 이유는 이렇게 말한 게 왜 거짓말이라는 걸 쓰는 걸 두 가지로 제가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편의상 넘버링을 1번, 2번을 해봤거든요. 자, 1번 6,500만 원을 돌려주는 건 왜 거짓말이겠어요? 이거는 그 경매로 넘어갈 걸 이 사람이 확정적으로 알았든 미필적으로 알았든 내가 이거 대출이자 납부 못할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식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은행이 이걸 경매 붙이겠다는 걸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핵심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나 이게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 이 사람은 그 고소인을 안심시켰잖아요. 시세가 어느 정도인데 전세금이 이거 싸다, 갭을 근저당권 제외하고도 전세금이 넉넉하게 남아있으니까 반환하는데 문제 없다고 했지만 부동산 시세에 대한 거짓말을 했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부동산 하락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시세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기가 또 되는 거니까요. 두 가지를 제가 쓴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일단 1번에 대한 거 돌려줄 수가 없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건데,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당시 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했고 자신의 채무 상황에서는 대출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죠? 심지어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중개나 본인 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사실 갭 투자로 여러 채가 있다, 그러면 대출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더 사기의 고의에 근접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시세에 대한 거, 나아가 부동산 하락장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고소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합니다. 문장은 뭐 나중에 가다듬을 수 있겠지만 핵심은 그 두 가지죠. 자, 6,500만 원 돌려준다는 게 왜 거짓말이냐. 당시에 갭 투자로 아파트 여러 대 사가지고 금리 오르는데 그 대출이자 감당 못한다, 그럴 능력이 안 됐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그 6,500만 원을 어쨌든 그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받았으니까 사기다. 둘째, 보통 시세가 근저당권이랑 전세금 커버한다고 거짓말했는데 지금 부동산 하락장에 무슨 이런 시세가 지금 커버가 되겠냐. 그래서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부동산 치면 그 시세에 대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매수인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기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전세 사기가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이제 빌라예요. 우리가 빌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부동산 쳐도 막 그 시세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을, 그 시세를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고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구죠. 피의자는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땡땡땡 명의의 계좌로, 그리고 지금 뭐 이거는 전세 보증금으로 받은 거니까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렇게 하면 이제 범죄 사실이 완성이 되고, 이 범죄 사실을 초안을 써놓고 이제 증거 수집을 뭐 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오늘 일단 범죄 사실까지만 끊고 다음 시간에 또 입증
방법 설명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